민주당의 이 같은 계산, 즉 민주당의 이번 최상목 탄핵 카드는 표면적으로는 인사 거부에 대한 책임 추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덕수 탄핵 인용이라는 대전제를 이미 깔고 있는 그런 전략적 수익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3달여 긴 시간 동안 거리에 나오셔서 이미 힘들고 지치고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분신 공양으로 저항하시면서 며칠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언제 이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변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진정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좌파들보다도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저들이 사랑하는 것은 북한이고 중국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보다 더 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침에 순수한 사랑과 염원과 애절함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이 3월 20일 국회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결의한 바로 다음 날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에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재판 정보를 실시간으로 헌재와 공유해왔다는 것이 그동안의 중론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엇박자가 나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굳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고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간 헌재와 민주당 간에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정보 공유 체계가 붕괴되었음을 방증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의 배경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건은 당연히 기각할 것으로 보고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할 실익이 전혀 없지 않겠냐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들과 추측에 관하여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보도 지금 현재로서는 맞다 틀리다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적에 대한 과소평가는 전쟁에서 지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포커판에서 나의 패만 보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패를 읽고 예측하면서 게임을 해야 하듯이 일단은 드러난 적의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석을 위해서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갑자기 마은혁 임명에 목을 메고 있는 모양새. 이것은 최소한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은혁의 헌재 합류가 절실하다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 이것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21일 오후 2시 최상목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최상목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한 총리의 탄핵 기각, 이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셋째,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의 기각 시 정족수는 한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제주권 과반수로 진행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한동훈이 없는 국민의힘이 협조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제주권 3분의 1은 기대하지도 할 필요도 없으며 나중에 탄핵 기각이 나올 것을 각오하고라도 필요하다면 하지 않을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견해도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기각이 아닌 탄핵 인용이 될 것임을 민주당이 미리 알았어야만 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질 방송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이 헌재와 소통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민주당은 긴밀하게 헌재와 협조체계를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법조계 카르텔을 쌓는데 이미 수십 년의 공을 들여온 조직 아닙니까? 민주당이 민주당만의 조직이 아니라 민주당, 민노총,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과 변호사들, 언론계 등 수십 년에 걸친 뿌리를 가진 체계적인 카르텔 조직인 것입니다. 그 카르텔은 소속의식이 너무나 뚜렷한 조직이라는 점, 그 점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이러한 밀착은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헌재의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중이고,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YK 대표 변호사 역시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에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준 권순일과 법무법인 YK 공동대표를 맡고도 있습니다. 우리법연구의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 역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헌법재판소 내 심의 진행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저들의 생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만약 헌재의 한 총리 탄핵이 인용이 아니라 기각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한 대표가 복귀함으로써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전혀 불필요한 일종의 헛발질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필요하지도 실익도 전혀 없을 행동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진행키로 했을까요? 첫째, 헌재의 결정이 한 총리의 탄핵 인용으로 기울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한 영상은 말씀드렸지만 곧 준비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둘째,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면 30번째 탄핵이 되는데, 이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민주당은 개의치 않겠다. 29번째 탄핵으로 이미 욕을 먹을 대로 먹었는데 탄핵 한 번 더 했다고 그게 대수냐, 개의치 않겠다는 것일 겁니다. 셋째, 일단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결행한 후 3순위 권한대행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마저 31번째로 탄핵하겠다고 최대한 압박해서 어떻게든 마은혁을 헌재로 밀어넣겠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넷째, 그렇게 되면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는 4월 초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문영배의 퇴임을 2주쯤 앞두고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민주당과 우리법 재판관들의 교감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한 총리 선고 전 이번 주말에 민주당이 여론전의 흐름을 장악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린 다음 그들을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의도대로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된다면 최상목 대행 탄핵마저 밀어붙여서 그 이후의 권력 공백을 민주당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설계하겠다,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돌아온 이후의 전국 주도권까지 선점하겠다는 그런 먼 거리의 정치적 포석까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미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성급한 면이 있지만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미리 예측해보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첫째, 한덕수 총리가 기각되면 너무 좋지만 탄핵 인용에 대해서 만약 공석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는 장관들을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대폭적인 기각으로 정부의 구성을 새롭게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얼마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총리 임명에 민주당이 협조해 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둘째, 국무총리도 없고 경제부총리도 없고 일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적어지면서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계속 쥘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각종 특검법들을 밀어붙이면서 윤 대통령 괴롭히기를 계속하겠다는 것도 계산의 일부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계산, 즉 민주당의 이번 최상목 탄핵 카드는 표면적으로는 인사 거부에 대한 책임 추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덕수 탄핵 인용이라는 대전제를 이미 깔고 있는 그런 전략적 수익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주의할 점,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2030 젊은이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주의할 점이 이것입니다. 이 같은 추정에는 저의 주관이 상당히 묻어있기 때문에 온전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순수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 한 총리의 탄핵 인용, 둘째, 최상목 대행의 탄핵 인용, 셋째,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넷째, 이주호 장관의 대통령 대행체제, 다섯째, 조기 대선, 이런 수순으로 자신들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향후 전국 즉 조기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포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민주당의 마지막 뒤집기 작전을 경고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워낙 예민한 시점이라서 다시 한번 유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너무나 성급한 안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좌파들은 지금 새롭게 결집 중입니다. 저들의 결집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뒤집기의 명수인자들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경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크고 더 강한 결집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민주당과 좌파들을 얕잡아보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지금 사느냐 죽느냐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뒤집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이 무조건 악을 이길 것이라는 식으로 순진하게 스스로 위안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적은 매복의 전문가들입니다. 숨어서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지금 실행하는 중입니다. 첫째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여론전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재명을 러시아제 총으로 쏘겠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를 운운하는 것도 좌파 지지자들의 긴장감을 극대화해서 결집세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야 5당이 총궐기하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진행하면서 일보삼배며 삭발이며 단식이며 여론에 강렬한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이 같은 세를 과시하려 할 것입니다. 둘째,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심리전입니다. 민주당은 단순히 거리에서의 시위에 그치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들을 총동원하여 탄핵 찬성 여론을 과장하고 탄핵 반대 여론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벌써 신문에 그런 기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핵 선고일까지 그러한 조작된 여론의 홍수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일, 거짓말도 3번 연속 들려주면 진짜가 된다는 그 일, 여론 조작으로 국민 대다수가 탄핵을 원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며 헌재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가짜 여론에 순응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셋째, 헌재에 대한 로비와 압박에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게 10년도 지난 과거의 일, 이미 무혐의로 끝난 일을 가지고 최근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들에 대해서 약점을 찾아내서 채찍과 당근,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합리적 추측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마지막 새 대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2030 젊은 청년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 체제에 먹히기를 바라지 않는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해져서 모든 사람의 함성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과 영원히 헌재 재판관들의 귀마개를 지나 고막을 뚫고 뇌리 속에 박히도록 합시다.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첫 단추를 우리가 낍시다. 이 나라를 정북 세력으로부터 굴중 사대주의자들로부터 구해낼 방법을 하나하나 꿰어 맞춥시다. 윤 대통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달여 긴 시간 동안 거리에 나오셔서 이미 힘들고 지치고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윤 대통령 탄핵의 분신 공양으로 저항하시면서 며칠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언제 이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변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좌파들보다도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저들이 사랑하는 것은 북한이고 중국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보다 더 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침에 순수한 사랑과 염원과 애절함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외침은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거대한 함성처럼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저들의 견고한 카르텔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